그러니까 이 여기를 잘 뜯어 보시면 여기에 인이예지나 이제 인이 그 예지에 나오는 폐비간신, 네, 목화금수의 폐비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폐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간은 목이고, 수는 신장이고, 그 다음 화는 심장이 되겠죠. 여기에 깃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인이예지고, 인이예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생될 만한 그런 내용들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이 중에 대부분이 하나씩은 다 걸립니다. 이렇게 생활 중에 나무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 스스로 바로잡기에,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본성 차원을 얘기합니다. 본성. 거긴 본성은 나한테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것을 바로 얼른 내 눈에 띄면 분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잡기 실패한 것이고, 그 다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면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내가 따로 떨어지고 애롭다고 느낄 때는, 이거는 금이 많으면 애롭거든요. 보면 그는 스스로 용서하기 하나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 반복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국선 그 지혜기공의 화공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토라고 하는 건 신은 제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이 사남매의 어머니와 같은, 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중간중간에 계절적으로는 간절기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걸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고 단합하게 하는 그런 전체가 되어지게 하는, 온전하게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토라고 하는 거지요. 보면 그래서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이게 인이예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인이예지도 다 좋다고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인자함만 있어도 너무 무능력해지고요, 예의만 차려도 너무 격식에 어떤 매여 있는 게 현실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너무 의리만 따져도 너무 융통성이 없이 되어지고, 지혜만 있어도 너무 강교하다는 거죠.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원래 온전성, 원래 그렇게 그대로 존재한 그 온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토가 가장 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용적인 측면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다. 어머니는 사남매가 있다면 이 자식이 못 낳았든 잘 낳았든 다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처음처럼 내려놓고 인내하며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인자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각 위치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얼굴이, 화가 많은 사람은 이런 형태의 꼴을 갖췄고요, 목이 많은 사람은 이런, 그 다음에 수가 많은 사람은 밑에 하관이 넓죠. 그 다음에 금이 많은 사람은 각졌죠. 그 다음 토는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는 상화입니다. 상화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죠.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그 상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상화라는 기능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어떤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분별 조절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기운을 얘기하거든요.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면 지금 제가 말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듣고 또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것에서 느끼고 또 제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그러한 모든 작용, 기능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화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인체에 보면은
폐비간신 심은 다 있는데 이 상화라고 하는 그건 심포와 삼초입니다. 우리 몸에 심포와 삼초의 기능은 있지만 장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능은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생명력이 심포와 삼초를 통해서 들어온다. 좀 어렵나요? 이거는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행하는 것이 이 실체가 없는 생명력이니까 이걸 대행하는 것이 토란 얘기지요. 이 토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덕을 하나로서 단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화공구를 여기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다. 또 뭐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이런 그 수련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되뇌이면 이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서 그 부정적인 것으로밖에 행위가 나오질 않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고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행적인 진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밤과 낮이 있고요, 음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청탁이 있고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은 존재할 수가 없다. 모든 게 전부이듯이인지 전무이든지 전부이든지 그 둘 중에 그걸 이제 불교의 그 쌍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다 긍정이 있어야 부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부정이 있어야 긍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여기에 이제 단맛만 여기 토는 단맛인데 단맛만 계속 먹다 보면 다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생각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걸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가능해지게 하는 그런 그 화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공구를 되뇌이시면서 이렇게 그 각 부위를 두드린다는 거죠.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심포 3초를 통해서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은 이 상화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주기만 하지 이렇게 오남매에게 주기만 하지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도표에서 보시면 조금 크게 보여드리고 볼까요? 이렇게 보면 그림을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기운 각 장부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포 3초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이 밖에 이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뭔가 이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들어오면 이게 심포 3초로서 기능이 발휘가 되는데 이렇게 5장 6부로 보내준다는 거죠. 장부로 5장 5부로. 그러면 또 5장 5부에서는 이렇게 서로 보내주고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가끔 오행열려서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든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든 그것이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생.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살려준다는 거죠. 서로 지네들끼리 오남매들끼리 서로 기운을 주고받고 견제도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을 주고받고 견제는 이게 상극이 되겠죠. 이 별표 모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극을 하죠.
수극화, 여기에 화니까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금 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계 돌아가는 방향, 반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서로 상생이듯이 이것도 서로 상극이란 얘기예요. 서로 견제를 한다는 거죠. 지네들끼리 오장 오부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 상극하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돌아가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상극이 되어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상생과 상극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견제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선도로 다시 봤을 때는 이 상생은 정각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극은 통기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화라고 하는 우주 대전의 생명력의 영역인 이 신포가 3초의 이 영역은 선도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중기단법은 상생의 개념이 내포되어져 있고요. 건곤단법은 상극의 개념이 내포되어져 있고 원기단법은 이 상화의 개념이 내포되어져 있다. 그래서 중기단법을 그 토단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건곤을 수화단법이라고 했고 수극화 이제 그 다음에 원기단법은 상화단법이 뭐라고 명명이 안 되어져 있지만 저는 상화단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또 채널 또 돌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